다원시스 2024년도 실적을 슬프회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7.6% 감소했습니다. 제품은 12.2회전을 했고 PBR은 0.36 상태입니다. 수주 잔고가 9천억 원대이면서도 매출 하락 원인은 덤핑 수주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원시스에 대한 뉴스가 이 대통령 업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사기당해 이 질책에 하루 26% 급락 이 회사. 임정환 문화일보 12월 16일입니다. 이 발주 받아놓고 제작하지 않은 채 다른 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책에 철도 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주가가 급락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 차량 납품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발주를 받아놓고 제작은 하지 않은 채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정부기관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철도 차량 납품 지연과 과도한 선급금 지급 문제, 국토교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거론되자 하루 만에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의 우려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다원시스는 2018년에서 2019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ITX 마음철도 차량 358칸을 2022년에서 2023년까지 납품하는 총 6,720억 규모의 1, 2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중 210칸이 최대 3년 가까이 납품이 지연된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제가 위성 지도로 찾아봤는데요. 시화공단에 있는 건데 이게 여기 배유 특도가 50m 정도인데 여기 좀 안 보입니다만은 길이가 요거는 다원시스 다원 넥스뷰라는 다른 회사 계열 회사고 다원시스는 요 규모 정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한 100m 정도 규모의 공장밖에는 안 돼 보입니다. 철도 차량을 직영 공장에서 직접 제작할 규모는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선거금을 60%나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선거금으로 수천억 원을 받아갔는데도 1천억 원을 빌려와야 작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금은 최대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를 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코레일이 지난해 4월 다원시스와 추가로 체결한 ITX 마음 116칸 2,208억 원 규모의 3차 계약을 두고도 이미 수백량이 지연된 상황에서 추가 발주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 측은 해당 계약분에 대해서 선금 지급을 보류하고 업체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참 저도 이 회사 조직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규모 이런 발주를 주려면은 공장부터 실사를 하는 게 그 구매 발주자의 그 의무 사항이고 또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2015년부터 철도 차량 그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정치적인 무슨 그런 게 있지 않았었겠느냐 이런 또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현대로템 등이 전문적으로 그 철도 차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해외로 눈을 좀 돌린 것 같습니다. 아주 치사하고 가격 후려치기 하는
정부 발주공사에 진저리가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3분기 누적 실적을 손익계산서만 보면은 808억 원뿐이 못했습니다. 이 2024년도 3분기에 거의 2천억이었는데 58.7%나 감소했고, 드디어 영업 손실이 569억이 났습니다. 올해 1천억 원이 좀 넘을까 말까 할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적자폭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이 과정을 좀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2023년이 3,450억으로 꽤 올랐는데 2022년에 1,431억 원 적자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 뭔가 그 추가 납품 등을 이루어가지고 흑자로 215억 원 냈었는데 다시 2024년에 2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매출이 한 2,600억 했으면은 3,000억 했다고 치고, 수주 잔액이 2024년 말에 9,319억 원이나 됩니다. 전동차가 8,800억이나 되죠. 그러면은 2024년도 매출액 기준 약 33.5년치 수주 잔액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주 산업에서 한 3년치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납기 지연 등은 항상 수주 산업에서 아주 고정된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수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좀 뽑아왔는데, 이거는 기간이 없는 식으로 이렇게 내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2조 2,872억 원인데 여기에서 100% 끝난 거 그거는 빼고서 더해보면은 1조 9천억 원이 지금 수주 잔고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아까 앞에서 수주 잔고는 9천억 원대뿐이 안 되죠. 뭔가 이 수치도 좀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미청구공사라고 또 뽑은 게 있는데 검사를 이걸 또 해보니까 1,465억 원인데 공시금액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금액이 1,880억. 이 회사가 숫자 뭔가 노름을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 느낌이 짙게 들어오네요. 선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느껴서 이런 것까지 찾아봤습니다만은 뭔가 통계 공시하는 것들이 믿업지가 않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603억 원으로서 22.2%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플러스 2.1%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보는데, 참고적으로 재료 비율을 제가 여기다가 계산했는데 2022년의 적자 원인은 재료 비율이 매출액을 뛰어넘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덤핑 수주의 결과 아니냐. 매출이 일어났음에도 매출 재료비가 이만큼 낮다면은 덤핑 수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2023년에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스루풋을 올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운영 경비는 좀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3으로서 0.16포인트가 하락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27억 5,100만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7억 4,5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제품 재고가 철도 차량 외에 다른 것도 하고 있으니까 제품 재고가 감소한 결과입니다.
아원서스의 2022년 스르폿부터 적자는 높은 재료 비율이다. 원재료를 적정 가격에 구매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는 덤핑 수준인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오이율도 54%, 여기 54%로 매우 높았었다. 낭비적인 요소가 없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3년 정도가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지만은 단기로 하면은 3년이 넘어가면 장기로 봐야 되겠죠. 3년까지가 단기로 본다고 그런다면은 단기 흐름이 이 정도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매출액이 또 굴곡이 심하네요. 이것은 자신들의 그 어떤 스케줄링에 의해서 아니고 분명히 철도 차량도 그 전동차도 그 외주 성격으로 어떻게 다른 데 의뢰해 가지고 직접 그 공장에서 직접 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전동차에 뭐 전장 기술 뭐 이런 거 가지고 시작한 모양인데 다른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제대로 안 주는데 납품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제공품 177억 원, 규모에 비해서 그 뭐 수천억 원을 매출을 해야 되는 데서 이 재고가 이렇게 작은 것도 철도 차량은 제작이 완료되자마자 납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재고 상황에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28억 9천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고 자산의 변동, 플러스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 1611억 원으로서 22.1%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16.1% 감소시켰습니다. 운영경비 979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429억 원을 뺀 549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26%입니다. 재료 비율이 74%, 0.4%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원시스는 AB를 근데 합쳐서 공시했어요. 이것은 제가 나눠서 풀이를 했습니다. 근데 묶어서 표시했다면 사실 재고자산의 변동이 얼마인지는 그 다원치수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재고자산 변동 그 증감 재고자산 명세에서 제가 뽑아온 거죠. 일단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증감 비교는 제가 맞춰준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요거는 그 이 WCI 기준입니다. 기총 제조 비용도 그 뭐 비교의 의미가 없고요. 현금 물음표 기준으로는 맞춰서 공시를 했습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가공비 제품 제공품 줄어든 거 28억 9천만 원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7억 4,500만 원 영업이익 차이가 검증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26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0%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605명으로 전년보다 10명이 증원됐는데 2022년에는 적자가 났을 때 695명이었는데 595명으로 100명이나 무려 줄였었습니다. 외주 가공비 39.3%,
지급수수료 4.9% 감소했고 경상개발비 1.8% 감소했습니다. 대표이사를 여기다가 표현했는데 박선순 씨라고 1961년인데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출신이 뭔가 기술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렸던 것 같아요.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기업의 임금 수준이 여기 지금 평균 임금이 4,300만 원인데 2022년에는 2,840만 원. 일개 중소기업보다 못한 항공 2024년도 평균 임금 5천만 원에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2022년 적자로 2024년 무려 100명의 직원이 또한 감소했었습니다. 경영평가지표 재고 회전율 12.2회전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제조 회사로서 슬픈율 내려갔어요. 회전율도 내려가고 이러면은 투명회계 가정은 일단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연간 할 때는 뭐 다양한 성과 지표들을 좀 뽑긴 뽑는데 투하자본 이익률로 봤을 때는 이게 0.5%, 2022년도는 33.6% 마이너스였습니다. 일반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1회전뿐이 안 됩니다. 이럴 수 있느냐? 1년 동안에 수금을 1회전뿐이 못했다. 성금 받은 것들이 많아서 그랬었는지도 모르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그 5.5회전, 6회전이라고 보면은 두 달에 한 번씩은 납품 협력 업체에 돈은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 회전율 대비 매출 채권, 재고가 그만큼 나갔는데 7.8%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펑 ROE라는 거 경영진 평가 지표인데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 슬픈 영업이익 나누기 자본 총계로 하는데 이것을 또 검증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ROI라고 그 투자 회수율 P 곱하기 T. 서비스 업종에 요거를 제가 많이 적용하는데 T 회전율은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로 0.94회전 정도로 나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0.37인데 이게 제조업이라면 1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스루풋 회계와 원가 회계 차이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충분 조건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만약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과 스루풋율이 역방향이면은 그러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왜냐하면은 원가회계 WCAI는 재료비의 가공비를 배부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스루풋 회계 매출 증강과 재료비 회전율 등락은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가공비를 배부 안 했기 때문에. 일반 상식은 매출 수량 증가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면 재고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가회계 매출원가는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원가가 줄어들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순을 보여준다. 이것이 분식회계를 유혹하는 핵심이다. 국가 수준도 재고가 증가하면 GDP가 상승했다는 긍정적 지표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 중국은 과잉 생산의 덤핑 수출로 분명히 망할 것이다. 지금 다인식스도 덤핑 수주한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덤핑이다. 스루풋은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가 감소하는 상식이 통하는 회계입니다. 자,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모두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수량상으로도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해서 참 가격 추이 산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품 가격 추이도 부분별로 이 사업 부분을 여기에다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핵융합 전원장치 사업부문, 특수전원장치 사업부문, 핵융합 전원장치 플라즈마 전자유도 가열장치 등은 산업특성상 가격 변동 추이 산정이 어렵습니다. 플라즈마 사업부문, 전자유도 가열장치 사업부문, 전동차용 전원장치 사업부문, 이런 것까지는 해서 중소기업형이었는데 철도 사업 부분까지 2015년에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철도 차량은 도시철도, 간선형 철도 등 수주 차종별, 발주 사양별 가격차가 매우 상이하게 발생하여 상기의 수치를 근거로 단가 등 가격 변동 추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개똥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안 나와요? 현대로템은 평균 가격을 내서 공시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 분석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1, 2차 원재료 가격 상승했었고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고 스루픈율 하락해서 동일 방향 회계 투명 가정을 했는데 이거를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수주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이걸 입증해 줄 방법이 스스로들 없앴습니다. 못 알려주겠다 하면은 의욕이 더 심해지는 거죠. 자,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2025년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데 이미 3분기 매출액을 제가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측을 하는데 약간 좀 생각하는 변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운영경비 기준으로 제가 그 손익분기점 산식을 이용해 가지고 예측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매출 재료비 기준을 먼저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50% 전년보다 50% 내려갈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1 더하기 요거 전망률 마이너스 50% 해가지고 매출 재료비율, 매출 재료비율이 더 올라가는 거로 했어요. 65%. 그러면은 1233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스루픈율은 35% 했고 운영경비 기준에서도 50%가 감소한다고 봤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더 해가지고 95%가 내려간다고 이렇게 봤을 때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한 1,400억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요 예측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중간선 정도를 선택해 보죠. 1,300억을 한다면은 약 8억 6,300만 원 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업이익을 더 어떻게 올릴 거냐? 지금 재고 회전율이 12.2회전으로 나왔는데 15회전을 한다면은 2025년도에 매출액이 1,522억까지 올라가서 영업이익은 한 3억 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기적으로 2025년도 지금 2025년도 3분기까지 매출액이 1,000억도 못했는데 과연 1,520억을 할지는 의문소지만 1,300억 원도 혹시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네요. 연간 사업에는 현금 재무지표도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EAT 세후 현금 순이익입니다. 현금 순이익이 나오는 과정을 저 위에다가 표시를 했고요. 357억 원의 현금 순이익입니다.
2023년은 1천억 원대죠. 그리고 투하자본 현금 수익률은 6.5%고 두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EMS는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반대로 575억 원이 유출이 됐습니다. 최종 번 돈 마이너스니까 잃은 돈은 833억 원이 되겠습니다. 텍스에 투자한 돈은 한 7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회사 잉여현금으로 채권자 잉여현금흐름인데 채권자들이 364억 6천만 원을 현재 돈을 회사에 꽂았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49.3%인데 50%가 넘으면 경영권을 뺏기게 되어 있죠. 지금 아주 레드존 간당간당할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들어오더라도 빚 갚기 바쁘다 이거죠. 그동안에 누적던 그 부채 이 지급이자가 나가는 것도 무시를 못하는 거고요. 이런 그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한 기업에 철도 차량을 발주했다는 것 자체가 저 같으면은 감사를 해가지고 쟤네들 발주하는 애들 다 잘라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했을 거예요. 주주잉여 현금으로 마이너스 394억 원이면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에 돈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ROE 투하자본 7.2% 했고요. AB를 더한 전체 회사 잉여 현금으로는 758억 원이 나갔습니다. 이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2024년도는 유상증자로 394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유상증자 679억 원이 있었고 이렇게 일치를 자본변동표에서도 검증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2,605억 원으로 연초보다 6,595억 원이 추락했습니다. PBR은 0.36 상태, 1.34에서 0.36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은 박선순 씨가 13.71%를 가지고 있는 거로 되어 있고 외국인이 7.05%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는 거로 보아서도 과연 다원시스가 철도 차량을 제작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 회사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직원 수도 그렇고 임금 수준도 그렇고 제 눈에 안 띄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코레일을 직격탄을 날린 것 같은데 코레일만이 아니고 다른 다시 지방철도공사 이런 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템플릿 자료들입니다. 슈퍼 회계가 21세기 골든 회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